네, 반갑습니다. 대이염 양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체적으로 이 K-뷰티가 붐을 이룬 데에는 이 코스맥스가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화장품 성장의 시대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죠. 이 성장 둔화와 그리고 수출액에 대한 둔화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이 높아진 눈높이와 그리고 업황이 6, 7년 새에 계속 침체된 움직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런 급격한 성장세가 우려감을 좀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화장품 성장, 기초와 색조 부분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할 국가와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와 채널들은 더욱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 색조 화장품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메스가 이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어떠한 움직임을 벌여주고 있는지 오늘 체크해 보면서 코스메스가 한국콜마와 같이 이 K뷰티 글로벌 강화를 더욱더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름이 있고 현재적으로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코스메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가요, 이 2024년 7월 22일, 16일부터 17일까지 열렸던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의 베스트셀러 부분, 이 부분에서 제조사인 코스메스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군들이 크게 상위권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티르티르 마스크핑 레드 이 쿠션 파운데이션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 좋은 호평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러한 제품군인데요. 이 SNS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티르티르의 제품을 써본 이 흑인 여성분이 제일 어둡다는 거를 써봤지만 그럼에도 흑인들 피부에는 흑인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밝은 편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져선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트리트르와 코스메스가 손을 잡고 다시는 쿠션에 대해서 이 전반적으로 고객들의 니즈를 빠르게 수용해서 제품군을 개발시키고 그 틱톡커에게 그 SNS 인플루언서에게 다시 피부색에 맞는 제품군을 빠르게 이게 갖다 주무고 제품군을 다시 한번 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나타냈는데 그 새롭게 제조해서 개발된 제품을 그 인플루언서에게 전달했을 때 굉장히 만족했고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군으로 화장했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메이크업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티르티르라는 이미지와 그리고 인지도가 상승했던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뒤에는 이 코스메스가 제조를 같이 브랜드사와 같이 제조를 함으로써 이 제품 개발력에서의 힘을 냈고 그 부분에서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아누아 그리고 가이라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이 스틱 가이를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제품군들 굉장히 그 뒤에 이 코스메스가 숨어 있었고 코스메스의 제조로 인해서 아직 상장하지 않은 이러한 제품군들도 크게 미국과 국내외에서도 사랑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평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티르티르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그런 인지도를 쌓아가면서 글로벌 이 소비자들을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제품 런칭 기념 일본 팝업 행사에 끝없이 대기줄이 행렬로 이 성공적 개최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뷰티 본고장인 이 프랑스에서 열린 K 스트리트 행사에서도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이 티르티르가 일본 내 주요 뷰티 어워드 36관왕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일본 후지 TV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뉴스 알파에서 이 티르티르 관계자를 직접 초청해서 일본 내 티르티르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등 굉장히 큰 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JBT가 살아나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K뷰티가 일본 시장에서 이 열도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사에서도 직접 초청해서 이러한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으로
티르티는 일본인 이 돈키호테와 그리고 에코스메 같은 주요 버라이어티 샵 그리고 드럭스토어 등에서 약 7천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입점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 제품 모두 큰 인기를 끌고 입고되는 대로 바로 되는 이 품절 대란의 상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티리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와 같이요. 전 세계 소비자들의 모든 피부톤을 아우르는 쉐이드를 개발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주 시장 공략을 위해서 지난 6일 30개의 쉐이드를 더욱더 확대함으로써 이 색조 화장품 쿠션 부분에서의 강력한 이 색조 라인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쿠션의 제품력과 그리고 쉐이드를 극찬하는 글로벌 영상은 약 1000개 이상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주 그 유통 채널이죠. 아마존 내에서는 메이크업 제품으로 한국 브랜드 최초 1위를 기록하고 전체 이 뷰티 카테고리 1위에 등록하는 기염을 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기는 미주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여러 피부톤의 고민을 가진 글로벌적인 소비자가 존재하는 이 동남아나 그리고 유럽 지역까지 펴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크게 올라오는 이런 인기 안에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프랑스에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유럽 시장 공략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메스의 티리티르가 이렇게 인기를 보임으로써 제조사인 코스메스가 더욱더 바빠지고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고객사뿐만이 아니라 기존 고객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티리티르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존 제품들과 신제품 라인에서의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메스가요, 이번에 특허를 냈습니다. 자, 코스메스가 특허권자로서 현재 매트 타입의 이 수중 유형 입술용 화장료 이 조성물 및 이 제조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이제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수중 유형 입술용 화장품 물임에도 불구하고 매트한 사용감 그리고 블러 효과가 뛰어나고요. 높은 찹색력으로 인해서 색상 지속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비교적 묻어남이 적고 외상이 수상함으로 보습 지속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이런 기술력을 발전했다고 합니다. 점점 이 워터프루프 그리고 물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지워지지 않는 탁색력이 높은 이 립 제품들을 찾는 고객층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장품을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저도 그렇고 많이들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메스의 이런 움직임이 또 추가적인 이 사업 부분에서는 어떠한 매출을 견인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색조 1등 K뷰티가 차지했죠. 오프라인 확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자면요. 2023년 미국 색조 화장품 시장이 지난 2023년 207억 4,660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약 9.1%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요. 동시장 이 성장은 립 메이크업 제품의 매출 확대가 굉장히 견인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립 메이크업 제품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4.6% 증가한 45억 5,51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립 메이크업의 구매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혁신적인 제품의 출시와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의 립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 동시장 매출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립 메이크업 제품군들은요,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퍼스널 컬러, 내 몸에 맞고 내 피부색에 맞는 제품군들을 더 다양하고 또 가성비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제품군들을 계속 원하고 있는 소비자층이 계속 많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립 제품군도 색조 화장품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메스가 이제 현재적으로 추가적으로 특허한 이러한 기술들로 통해서 또 어떠한 제품군들이 나타나고 어떠한 기업들과 어떠한 브랜드사와 협력을 하면서 이 기술력 인정받는 제품군들을 탄생시킬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등 이 색조 화장품 제품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 차지했는데요. 한국의 색조 화장품 대미 이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71%나 성장했습니다.
전년도 1위 수입국이었던 중국을 밀어내고 한국이 최대 이 수입국 자리에 올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1, 2, 3위가 5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이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한국 제품군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고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은요, 아이 팔레트나 립 제품 그리고 쿠션들도 다 색조 화장품에 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가 티르티르를 시작해서 전체적인 립 제품군도 코스맥스를 통해서도 많이 제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 코스맥스를 찾고 국내에서도 코스맥스를 찾는 신규 고객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K뷰티가요, 이 세계적인 열풍 속에 매분기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빠른 트렌드와 변화로 신제품 수명이 단축되고 글로벌 경쟁자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국내 이 뷰티 중소기업들의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자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K뷰티 이 유망 기업을 민간 협약 발굴하고 해외 수출 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요. K뷰티 생태계 레벨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민간 공동으로 추진해서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들의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을 7월 24일 날 관계부처 합동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 안에 이 코스맥스가 들어가 있죠. 먼저 정부는요, 하반기부터 이 한국콜마와 그리고 코스맥스 등 이 화장품 제조기업 개발 생산 업체죠. ODM 기업들에게 이 아마존과 함께 새로운 화장품 수출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선정 기업은 아마존 입점부터 마케팅, 연구개발, R&D 부분과 제조, 그리고 제품 인증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커갈 수 있는 기업들을 국내에서 보호하고 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제조를 조금 더 크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게 맡김으로써 추가적으로 한국의 뷰티 지금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품군에선 인기를 받고 있는 상장되지 않은 제품군들도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 뛰어난 이 제2의 티르티르 조선미녀, 코사렉스처럼 뛰어난 제품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과 제품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동시에 잡음으로써 신규 고객사들 그리고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커갈 수 있는 한국 화장품에 기여하면서 이 동반적으로 수출액과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수입이 올라가고 매출이 반영되는 이러한 윈윈 전략으로 전체가 좋은 흐름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 이 주가를 살펴보시자면요. 현재 주가는 2015년 이후 2016년부터 그리고 17년부터 많이 이제 업황에 중국에서 의존도가 계속 크게 있었던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하락의 흐름세로 계속 고점 낮추고 저점 낮추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는 계속 성장하는 흐름세로 한국 화장품들이 날로 그 외에 중국의 국가들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채널을 다각화하는 이 브랜드사들이 늘어났죠. 그러므로 ODM 기업들도 수주가 늘어나고 전체적인 매출에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그 폭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증가하는 움직임에 이 주가 또한 변동폭이 커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코스맥스가 이 순돌리기 하락 조정이 굉장히 길어져서 걱정하시고 우려감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망적으로 코스맥스 실적 나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맥스만의 악재가 아닌 이 증권과 그리고 화장품 업종에 대한 수출
그 수급과 거래량이 돌지 않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개인분들도, 그리고 추가적인 기관에서도 이 심리적인 하락의 움직임이 더해지는 움직임으로 현재 하락 조정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2분기 실적과 하반기에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수출입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려감이 해소되는 이러한 이제 실질적인 매출과 또 전망이 계속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금세 회복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고 코스메스든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전망을 좀 크게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조정받는 구간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셔서 어, 이 부분을 잘 대처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단기적인 움직임에선 둔화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화장품 업종과 코스메스의 전망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참고해 주셔서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2분기와 3분기, 4분기 실적 계속 체크해 가면서 이 좋은 정보들 있으면은 코스메스에 관해서 빠르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메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